그지? 이때 정원이 바뀐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할게. 입시 정원을 보면 보통 입시 정원을 보면 등급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래요. 어차피 이렇게 쌤이 자를게. 이렇게 자르는 데는 뭐 4등급이라고 자를게요. 평균 등급 4등급을 자르면 요 밑에는 뭐 사실 크게 의미 없는 얘기고, 여기 위에를 볼게. 위에를 보면 이 1에서 3등급 사이의 학생들 중에 재수생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N수생들이 겁나 많아. 그러니까 전체 수험 치른 학생의 많은 비율이 여기 위에 재수생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은 여기 많이 없어. 이해하지? 왜 그럴까? 일단 시험 한 번 더 쳤다라는 거는 1년 더 공부했다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재수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전과는 다르게 공부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전에보다 더 나은 성적인 애들이 있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이거야. 작년에 이제 재수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런 게 커요. 여기 있는 애들이 가장 많이 재수를 해요. 여기 있는 애들. 여기 있는 애들이 재수를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일로 와. 이해가? 근데 올해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의대 정원을 늘린대. 의대 정원을. 그러면 작년에 그러니까 의대는 여기 있는 애들이 가는 거잖아. 여기 제일 상위에 있는 몇 명들만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 정원을 원래는 이만큼 있는 애들을 이만큼 늘린대.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아쉽게 못 갔던 얘들 있지. 얘들이 일로 와. 다음 해. 그러면 이렇게 모으면 되는데 대폭 늘린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인원이 전부 다 이제 나 의대 할 수 있겠네 싶어서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이 올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 한 2등급인 애들이 다 들어온다고. N수생, 그러니까 재수한 애들뿐만 아니라 뭐 반수하는 애들이든 아니면 뭐 대학교 3학년까지 했는 애들이든 혹은 뭐 군대 전역해가지고 2학년 시작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의대할 만한데 하는 애들이 다 들어온다. 그래서 경쟁이 훨씬 좀 많이 빡세더라고요. 이게 올해 교육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이게 아마 한 2, 3년 갈 거야. 근데 가장 빡센 게 올해일 거야. 올해는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내년에 좀 많이 빡셀 거예요.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수험생들은 제일 빡셀 거고, 내년에 만약에 이 정책이 시행되면은 이게 2025년에 시행된다가 있고 2024년에 바로 된다가 있고, 지금 뭐 아예 안 된다 이게 말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발표는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된다라고 하면 진짜 사태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수능에 관해서 좀 빡세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어쨌든 그러면 오늘 쌤이랑 할 거는 우리 빈칸이라고 하는 걸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받은 이 종이와 우리 주제요지 이거 있죠? 이거 같이 한번 꺼내볼게요. 동시에 필요하니까. 끝내셨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쌤이랑 같이 문제를
문제도 풀 거고 지난번과 같이 평가원에서 얘기한 우리 문제 푸는 방식의 형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여기 2018년도 수능 절대평가 학습 방법 안내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저 마지막 문장만 2018년도 보고 나머지 것들은 2023년도 평가원에서 제시한 그 학습 안내서에 관련된 내용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쌤이 하나씩 지난번처럼 좀 설명하면서 할 건데 다시 얘기하면 큰 틀에서 있어서 주제, 요지, 밑줄, 우리 문장과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큰 틀은. 근데 어떤 다른 점이 있고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는 빈칸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한다네요. 빈순삽 중에서 빈칸이야. 알겠지? 그러면 빈칸 문제는 어떻게 푸냐에 대한 건데, 자, 먼저 자, 빈칸 문제라고 하는 빈칸이라는 지문에는요, 기본적으로 통일성, 일관성, 그리고 응직성이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 거 보니 하나의 지문이라고 하는 게 뭐였지, 우리? 자, 지문을 한 문단이라고 하는 거는 한 지문에는 무조건 하나의 문단이 있다 했죠. 하나의 문단이라고 하면 봐봐. 문단이 뭐예요? 라고 우리가 검색을 해봐. 네이버에.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문단은 여러 문장이 이루어진 덩어리라고 해.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 문장들이 하나의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글의 덩어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문단에는 중심 내용이 무조건 몇 개? 그렇지. 하나의 중심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내려가서 보면 이 말인 즉 통일성,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 내용. 일관성, 하나의 중심 내용, 일관적인 내용. 응집성, 하나의 중심 내용을 기반으로 뭉쳐진 글들.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말이에요. 하나의 중심 내용이 있다는 거. 그쵸? 자, 근데 독해를 못하는 학생들도 문제를 풀게 하면 안 돼. 왜? 계속 사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뭐 사자 한 번은 사자, 한 번은 그들, 한 번은 사자의 뭐 동물의 왕, 하나는 뭐 호랑이 라이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반복을 나타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의 중심 내용이지만 어떻게 표현하냐면 봐봐. 빈칸은요 글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핵심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부 사항을 주로 제시하는데, 자,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글의 맥락이 있었지. 글의 맥락을 이렇게 물어볼게. 역접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했지? 이게 하나의 지문이야. 역접이 있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응? 그렇지. 자, 앞에 내용은 이해를 해야 돼. 글의 내용 이해. 뒤에가 뭐? 근거를 활용해서 밑에 있는 우리 선지를 분석했었죠. 자, 근데 이제는 이거야. 얘가 뭐야? 빈칸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앞에 거 내용 이해해서 역점이니까 뒤 앞에 내용이랑 똑같아야 돼? 반대가 되네? 그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이해가? 그러니까 자, 우리 빈칸이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역점의 연결사가 있어요. 그럼 그 뒤가 뭐? 중심 내용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풀었는데 이제는 빈칸이 그 핵심 내용 자체예요. 혹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부사항이래. 그래서 핵심 내용이거나 아니면 밀접한 관련 있는 세부사항이 주로 빈칸으로 제시된대요. 그러면 빈칸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근거들을 활용해야 되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요건 이제 가볍게 읽으면 되는데 다양한 소재가 있고 다양한 주제들이 있대.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분야의 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철학, 심리학, 과학, 역사, 문화, 환경, 기후, 유전, 경제 등과 관련된 어떤 다양한 학술 분야가 있어.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이러한 학술 분야의 글들이 어떠한 맥락으로 있냐면 똑같습니다. 비교, 예시, 대조, 열거, 인과 등의 전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주제, 요지, 밑줄, 주장 등과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똑같죠? 자, 그래서 이까지는 같은 맥락이에요. 지문의 맥락을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하고 그 맥락에 알맞는 형태의 근거, 근데 그 근거라고 썼던
근거로 사용했던 녀석이 이제는 근거가 아니라 뭐 핵심 표현이니까 근마가 빈칸일 경우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게 빈칸 문제고. 자, 그럼 다시. 그러면 여기서 항상 하는 말이 깊이 있는 어휘 학습이 중요하대. 그럼 잠깐 다시 올라와서 볼게. 우리 하나의 중심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는 뭐가 중요해졌냐면 반복이 중요해져 있어. 근데 이때 이 반복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다양한 어휘를 가지고 나타내는데, 근데 어휘에는 깊이 있는 어휘 공부가 중요하대. 그게 빈칸을 풀기 위한 핵심인데,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다의어가 제일 중요해졌어요. 다의어. 쌤이 아까 단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지. 그냥 단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뜻을 쓰더라도 여러 개 있는 거 다 쓰라고. 이제부터 빈칸 문제라고 하는 거는 why? 지금 빈칸을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공부를 할 때 이제는 1등급, 2등급을 맞출 수 있는가 아니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든 3등급을 맞추는 거였잖아. 그걸 위해서 쌤이랑 이때까지 쭉 했던 거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1, 2등급을 맞추기 위한 거거든. 그럼 다시 1, 2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빈칸을 꼭 해야 돼. 빈칸 문제는 맞잖아. 그러니까 빈칸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가 필요해? 어휘가 잘 돼 있어요. 무조건 어휘예요. 자, 그러면 다의어에다가 쌤이 하나만 더 얘기할게. 뭐가 잘 돼 있어야 되냐면 무조건 문맥상의 동의어. 문맥상 동의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또 뭐가 기반이 돼야 돼? 당연히 어휘를 기반으로 독해를 잘 해야 돼요. 그럼 문맥상 동의어가 뭐야? 쌤이 늘 강조했던 paraphrasing.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까, 어휘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건 이런 게 있네. surprise 뜻 뭐야? 놀래키다, 깜짝 놀라다. 쇼크 뜻 뭐야? 깜짝 놀래키다, 놀라다. 스타트 뜻 뭐야? 시작하다지. 근데 요 세 개가 동의어래. 맞아? 틀려? 틀리지. 그러면 어휘가 덜 돼 있다. 왜? 스타트라는 뜻에는 밑에 보잖아. 시작하다도 있는데 뭐도 있냐면 깜짝 놀라다, 갑작스럽게 시작하다, 갑자기 행동하다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쇼크는 서프라이즈는 같은 동의어로 묶일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가? 물론 우리가 늘 묶는 동의어는 스타트, 비긴 이런 게 있겠지만 이 뜻이 있네? 그러면 스타트랑 뭐 쇼크, 서프라이즈랑 같은 뜻으로 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하는 말이 항상 어휘가 있으면 다의어, 즉 적어도 단어 또 외울 때 우리 세 번째 줄까지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빈칸 문제의 가장 핵심은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평가니 뭐라고? 즉 다이어 표현을 꼭 외워주셔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 즉 깊이 있는 어휘를 하는 건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의어, 즉 여러 가지 의미를 외우고 또 문맥상 동의어를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뜻을 꼭 알고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게 우리 빈칸을 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어휘 공부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빈칸 추론 문항은요, 해당 지문에서 정답과 밀접하게 관련된 단서, 근거가 되는 부분이 무조건 존재한대. 즉, 이 단서 또는 근거는요, 무조건 존재하는 게 일반적이야. 일반적이라 하면 쌤이 이렇게 할게. 내가 이때까지 1분 대부분의 쌤이 한 근 2주 동안, 한 3주 동안 분석한 지문들은 대략 90%가 뭐가 있었냐면 이 근거, 단서라고 하는 게 무조건 존재했어요. 근데 야 이거 문제 개 어려운데 라고 하는 거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러면 쌤이 이렇게 얘기할게. 이건 어떻게 푸냐면 근거 없이 혹은 단서가 없이 푸는 것들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우리 전에 받았던 이 주제 요지 푸는 방식에 보면 이런 게 있었네. 쌤이 핵심 표현들이 있었죠. 핵심 표현들. 반복된 어구, 대명사 처리, 명령 표현, 중요 표현, 부정 표현, 질문 답변 문제 해결, when if by to 부정사 같은 것들. 얘들은 여기서도 똑같아요. 빈순삽 마찬가지 얘들은 무조건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근거로서 활용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빈순삽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단지 이전의 형태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이 빈칸 문제를 푸실 때는 이런 것들을 똑같이 활용하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이까지 혹시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글의 구성이나 핵심 논지 전개 방식 등을 정리해 봐야 되는데 요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똑같이 키워드 작성은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 내가 말했던 그 키워드, 썼던 키워드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어떤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봤네. 빈칸 문제는 내가 생각한 단어나 문장 그대로 정답 선지에 없어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네. 밑에 그대로 있네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즉 문맥상 동의어, 다의어, 혹은 부정어, 혹은 이중부정, 관용적 표현 등을 헷갈리는 표현을 사용해서 오답을 유도하거나 혹은 그게 정답이고 이해가요? 그럼 다시 선지 분석에 있어서 사고의 유연성이 무조건 동반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사고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되게 애매해. 이게 뭔 말이지? 그러니까 사고의 유연성이라는 건 그때 때에 맞춰서 얘를 맞게 알맞게 우리가 좀 가지고 오거나 버리거나 해야 돼. 그러니까 사고의 유연성이라는 건 때에 알맞는 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잠깐 우리가 글의 맥락을 먼저 분석하는데 맥락에 알맞게 우리가 빈칸을 골라야 돼. 근데 빈칸이라는 게 좀 애매한 게 쌤이 아까 했는 얘기 있잖아. 뭐 역접이라면 역접 뒤가 중요해서 여기가 빈칸일 수도 있지만 혹은 그 앞이 빈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고의 유연성을 가진다는 건 아까는 그럼 앞에 게 우리가 뒤에 게 중요하다 해서 이게 빈칸이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게 빈칸이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에 또 반대 방향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사고의 유연성을 가진다는 건 어디가 빈칸일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글의 맥락에 알맞게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정확하게는 계속 반복된 표현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인식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빈칸을 푸는 포인트예요. 결국은 반복이다. 결국은 중심 내용 하나다. 결국은 하나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결국은 같은 표현이지만 다르게 표현했다. 요거를 인식하고 풀어야 되는 게 바로 빈칸인데 가장 중요한 건 어휘라는 거. 요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좀 주구장창 길게 얘기했는데 요 말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하기 전에 표시할 거 좀 요거만 위에 거만 간단히 좀 필기하자. 뭐 내용은 쌤이 그대로 다시 올릴게요. Champion, my friend. 썼지? 자, 근데 아까 얘기 안 한 게 있지만 요건 했던 거라서 쌤이 아는 거야. 자, 우리 빈칸 관련된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한 것도 똑같죠. 선지 분석. 선지의 형태인데 정답은 어때요? 의문, 명령, 형태이고 다양한 관용적 표현도 있고 문장 형식대로 달라진다. 이거는 어디랑 똑같아? 우리 주제 요지 푸는 방법에서 표현한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빈칸도 선지 분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오답도 어떨 때 되게 일반적이거나 지나치게 지역적이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지 분석은 전과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기반으로 쌤이 앞에 내용 많은 내용들을 좀 주구장창 정리해 보면 이거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 핵심 내용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핵심 내용이 빈칸인 경우가 많고 또 혹은 세부 사항들이 있는데 이 세부 사항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관련 내용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가령 예시인 글의 맥락이 예시라고 보잖아. 그럼 예시는 어디가 중요해? 그렇죠. 예시 앞 문장이 중요하지. 근데 거기가 뭐겠어? 빈칸. 그러면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게 뭐?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기반으로 이 예시가 뭘 설명하는지를 찾아야 빈칸 적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빈칸인 문장 있죠. 이거를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우리 선다, 오지선다의 이 선지들 있죠. 지문에 선지를 읽고 나서 지문에 정답과 관련된 단서는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 있냐면 다양한 방식으로 결국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야 돼. 근데 이걸 쌤 이렇게 표현할게. 문맥상 동의어. 사자랑 사자의 라이벌은 아예 다른 말이잖아. 그냥 놔두고 있는 거야. 근데 문맥상 동의어일 수도 있네. 자, 다시 면.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항상 하는 말 정답 그리고 오답과 관련된 선지 분석은 꼭 하라고요. 자, 마지막 우리 핵심 표현들 있죠. 지난 시간에도 늘 썼었던 핵심 표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챙기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 핵심 표현들은 보시면서 이 문장에서 이게 중요하네 라는 걸 꼭 확인하고 넘어가기. 자,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글의 전개 구조를 분석하면서 풀어야 돼요. 자, 이거는 또 쌤이 이렇게 좀 얘기할게. 빈칸 푸는 방식인데 이거도 마찬가지예요. 지켜라는 아니야. 근데 하면 좋은 것 구분해서 좀 얘기할게. 먼저 첫 번째. 글씨체를 바꿀게. 자, 먼저 첫 번째. 빈칸 문장 먼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빈칸이라고 여겨져 있는 그 5개 문장 먼저 읽으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이거 아니에요. 억측을 하라는 건 아니야. 억측하고자 우리가 빈칸을 먼저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하려고 하냐면 적어도 내가 찾고 집중해야 되는 대상 있죠. 이 대상이 무엇인지는 알고 읽으라고. 이걸 위해서 빈칸 문장 먼저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의 문장 있죠. 밑에 있는 선지들. 그래서 읽으라는데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거라기보다는 나는 했더니 좀 도움됐던 것 같아. 이런 말이에요. 다음 두 번째. 대상이 명확하다면요. 대상이 명확하다면 지문에서 대상을 찾아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선지에서 자꾸 선지 5개 중에 4개가 자꾸 사자사자사자사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명확하잖아. 그럼 지문 올라가서 그 사자가 어디 있는지 찾으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또 좀 분석하면 같은 단어로 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많아요. 뜻은 같으나 paraphrasing 다른 단어, 같은 의미 다른 단어
이거를 쌤이 다시 얘기하면 문맥상 동요라고 하죠. 이 녀석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녀석을 찾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데. 대상이 불명확하다면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지문의 중심 내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불명확하다? 그러면 빈칸의 내용 자체가 이 지문의 중심 내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럼 다시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주제 문제 푸는 거 있죠. 주제 뭐 제목 문제 푸는 것처럼 중심 내용을 찾으시면 돼요. 그냥 어디에서? 선지에서. 오케이? 선지에서 중심 내용 찾기 하면 돼요. 그게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는 주제 찾기예요. 주제 찾기.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빈칸 문장 또는 정답 선지하네요. 부정어를 조심하세요. 이건 쌤이 좀 체감한 건데 뭐냐면 약간 현혹시키는 거예요. 빈칸 문장에 혹은 정답 선지 안에 약간 부정어가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선지들을 읽다 보니까 부정어가 있어. 그러면 얘가 자꾸 유혹해. 부정어네? 강조하는 건가? 정답인 것 같아. 근데 이게 페이크인 경우도 꽤 많았고 정답인 경우에는 얘가 자 정확하게 이 부정어가 뭘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 부정하는 게 강조인지 이중 부정을 통해서 강조인지 아니면 이거를 부정을 한다는 건 반대편에 있는 것에 대한 긍정인 건지 요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꼭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정어 있으면 항상 꼭 조심해서 문제 풀라는 건 나중에 쌤이랑 천천히 문제를 풀면서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나 좀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 마지막 자 정답 선지 단어가요. 지문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1, 2, 3, 4, 5번인데 이게 정답이야. 근데 여기 있는 단어가 위에 올라갔더니 이 지문 안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가? 즉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있지. 이게 뭐냐면 이제 평가원에서 항상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다양한 단어, 즉 단어에 다양한 뜻, 그러니까 다의어죠. 너 다이어 얼마나 알고 있니? 그러니까 다이어 공부를 꼭 하라는 거야. 결국 요거 때문에 다들 틀리는 거야. 결국 마지막에 내용이 아무리 해도 단어 뜻 몰라서 틀리는 게 거의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빈칸 관련해서 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푸는 방식의 내가 찾는 유일한 방안이에요. 그래서 요것들 위주로 이제는 공부를 좀 하시면 빈칸 공부도 눈에 조금씩 들어올 겁니다. 근데 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축구를 해야 돼.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요리를 해야 돼. 노래 잘하기 위해서는 노래를 불러야 돼. 그러니까 요것도 결국 빈칸도 계속 많이 풀고 꾸준하게 글을 좀 접목해야 되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 주제 요지 빈칸과 같이 주제 요지 주장 뭐 이런 것과 같이 의미하는 거 밑줄 같이 좀 글의 맥락을 찾는다라는 입장에서는 그게 좀 비슷해요. 그래서 쌤이 추천하는 거는 먼저 글을 읽으면서 맥락 찾기보다는 인지하기.
인지하시면서 빈칸이 이 내용이구나 라고 반복을 통한 내용을 통해서 중심 내용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일단 좀 쓰시고 쌤이랑 같이 문제 풀면서 한번 글을 찾아볼게. 모의고사 한번 해볼까? 일단 이거 먼저 쓰고. That's more course. 좋아. 써? 누나. 원장님이랑 어디를 했노? 원장님 거기 뒤에 다 했네? 맞지? 안 거를 해볼까? 너희가 안 한 거 가지고야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21년도 3월 돌아올까? 저도 나중에 줄게. 잠깐만. 잠깐만 쉬어. 밖에 또라이. 소리를 저리 질렀어. 세상에 또라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되기로 했어요. 누나, 네. 끝나고 학원에서 공부할 거야? 아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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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요즘에 공부를 안 해요. 왜? 네? 왜 안 해? 아니 저기 있으면 응. 배고프면 배 소리 나면 크게 나서 약간 조용한데 소리 나면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안 했어요. 그럼 딴 데 가면 다르냐? 네. 왜? 거기는 일단 크기가 저기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구석에 짱 먹혀서 혼자 하면 오늘 소리 때문에 되게 지금 그런 거야? 아니 방구 소리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방구 소리가 아니라 아니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배에서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배에서 소리 날 때 있잖아요. 있지.
그럴 때 소리가 너무 크게 나니까 약간 좀 그래서 못 읽겠어요. 응. 그 내가 있잖아. 이게 아니 쌤이 어느 순간부터 쌤이 마음 먹었던 것 중 하나는 살다 보니 남은 나한테 별 신경 안 써. 아니 근데 소리가 진짜 크게 난단 말이에요. 아 그냥 어때? 아니 그냥 그 소리가 나면 그냥 뭔가 응. 아무런 그냥 다 안 들까 알지만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게 아니라 아니 소리 날 수도 있고 난다 한데 남들은 신경도 안 쓸 뿐더러 심지어는 금마저도 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신경 쓸 바는 그게 아니라 공부를 어떻게 더 잘할지. 그래서 그냥 굳이 신경 쓰지 마. 그냥 여기 안 가고 그냥 스카 가서 혼자 막혀서 해요. 누나 돈 아깝다. 여기서 하면 될 거야 굳이. 그잖아. 그야 스카 하면 돈이 얼마인데. 물론 뭐 그게 네 돈일 수도 있고 어머니 돈 수도 있고 뭐 그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 아깝잖아. 공짜로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공짜는 아니지만 물론 학원비에 그게 포함되어 있을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냐? 내가 뭐 이해 못한다 이건 아닌데 물론 나도 학생이라면 아마 스카를 갔을 거야. 나도 쌤도 이해해요. 근데 그래도 한번 사실인가요? 공짜니까 하는 말이야. 아깝잖아. 하지만 너의 선택 난 존중한다. 말이 좀 이중적이네. 너의 한마디 자, 2021년 6월 거 펼쳐봐. 6월에 34번 지문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 배고프다. 하나도 배고프고. 헐. 풀었지? 아, 지금 안 풀었어? 풀어.
많이 어려운 거네. 정답만 줄 수 있을까? 몇 점이야? 네. 잘했어. 이게 1분이요. 1번이랑 5번이랑 거였어. 와 너무 잘했다 누나. 이게 1번이랑 5번 둘 중에 하나가 매력적 오답이야. 아니 둘다그 저기 내용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2, 3, 4분은 확실히 아닌 거 알겠지? 맞아 맞아. 2번, 3번, 4번은 확실히 아니야. 그럼 너가 찾아야 되는 게 1번이랑 5번이었는데 근거가 쌤이 반드시 어딨다고? 질문 안 했다고. 그럼 질문에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럼 얘는 지금 역점이잖아, 맞지? 그럼 내용이 지금 어떤 거 같아? 한번 내한테 얘기해 줄래? 그 미술 이거 지금 어제 미술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은 알겠지? 학생들이 뭐 하는 거. 그럼 다시 내용 다시 나한테 얘기해 볼래? 니용이란다. 질문자는 그 뭐지? 자기가 물어본 뭐가 보이냐고 하는 자기는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학생들 걔는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것 같고 여기서 겉 뒤에 뭐지? 뭐 뭔가를 놓치고 있다. 놓치고 있는데 자 이걸 문제 잘 풀기 위해서 그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핵심이에요. 요거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빈칸을 풀 수 있어. 이해가? 네. 자 그러면 쌤이 글을 다시 읽어볼게. 빈칸이잖아. 근데 이게 글의 맥락이 지금 뭐야? 역점 맞아요. 그러면 역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을 알아야 돼. 쌤이 아까 사고의 유연성이랬지.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되는 건 역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 자, 처음 볼게. Early in the term, 그러니까 학기 초에 our art professor, 그러니까 우리의 미술 교수라고 하는 애가 프로젝트 뜻이 뭔지 알아? 이것도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때 프로젝트 뜻이 뭐야? 동사인 건 알지 여기서. 근데 뭔 뜻인지 알아야 돼. 프로젝터 뜻이 뭐야? 빛을 투사시키는 기기, 프로젝터잖아. 제가. 그럼 프로젝트는 뭐였어? 투사하다라는 뜻이 있어. 우리 봐봐. 그 프로젝트에는 여러 뜻이 있는데 그래서 쌤이 아까 어휘가 중요하다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명사로 우리 계획, 기획이라는 뜻도 있지만 혹은 뭐 목표라는 뜻도 있겠지만 계획하다, 기획하다는 뜻도 있어요. 동사로. 근데 원래는 이 뜻이라고. 뭐? 투사하다, 투영하다. 이게 뭔 말이야? 빛을 비춰서 보여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여주다 뜻도 있고. 그럼 여기서 뭐겠어? 보여줬어. 이미지를. 근데 뭐의 이미지? of a monk. 그러니까 어떤 수도승에 관한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 수도승이 어떤 형태냐면 sorry. 자, his back to the viewer. 그러니까 그의 등이 어디를 향한? 그 관람자를 향한. 그러니까 그림인데 등을 쥐고 있는 그림이네. 그다음,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바다 있고 여기 사람이 있어. 근데 이게 뭐 등이라고. 이런 그림이라고. 자, 근데 standing on the shore, looking up into a blue sea and 뭐 emerald sky. 그러니까 거대한 하늘과 바다를 향해서 있네요. 그만을 보고 있고, 그다음 standing on the shore, 뭐 해안가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수도승이잖아. 그런 수도승의 그림을 학생들한테 보여줬네. 자, 그리고 the professor asked the class. 그럼 교수가 물어봤어. 야, what do you see? 너 뭐가 보이냐고. 그러면 다시 이때 얘가 무슨 질문을 했어? 무엇을 보이냐고. 근데 어디에서 뭘 보냐고 물어봤어? 그림에 관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the dark auditorium, 이 어두운 강당은요 was silent, 되게 조용했어요. 자, we look and thought as hard as possible to unearth the hidden meaning. 즉 지금 계속 동사 강조돼. 뭐 했어? 생각하고 보고 계속 봤지. 뭐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의미를 찾으려고 했어. 얘들은 meaning. 자, but 근데요. come up with 뜻이 뭐야? 떠올리다. come up with는 외워야 돼. 모르면 떠올리다야. 밑에 써요. come up with. 떠올리다, 떠오르다. come up with nothing. 근데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but 하고 뭐래? 찾지 못했대. 어머 must 한대. 그럼 이 must는 뭐야? 쉼표이니까 반드시 해야지. 근데 we must have mastered it.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놓쳤으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이때 이시 가리킨 게 뭐야? 의미잖아. 그럼 뭐예요? 여기 우리는 적어도 키보드로 의미에 대해서 좀 정리했어야 또. 그러니까 숨은 의미가 지금 어쨌든 하나의 중심 내용 중 하나겠네.를 발견해야 돼. 자, with dramatic but exasperation, she answered her own question. 그러면 자, 봐봐. 이때 dramatic exasperation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극도로 분노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극도의 분노 상태로 그녀는 대답했어요. 그녀 스스로의 질문에 대해서. 자, 우리 까먹었을 것 같은데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의 답변은 한 개라고. 얘가 질문 하나 했으니까 답변하겠지. 그러면 그게 나오겠네. 그게 뭐예요? 중심 내용. 오케이? 하나의 질문은 하나의 답변. 그래서 중심 내용은 이 답변이에요. It's a painting of monk. 자, 그것은 그림이야. 수도승에 대한 그림이에요. 자, 여기서 띵 해야 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역접의 글에 대해서 좀 발견을 해. 봐봐. 지금 이게 사실은 여기서 역접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대답에서 우리가 역접을 찾아야 돼.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찾는데 얘는 뭐라고 질문했냐면 무엇이 보냐고 했는데 사람들은 의미를 찾았어. 그치? 근데 정답은 뭐였어? 의미였어?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였어? 정답은 몽크래. 그치? 그럼 이 몽크가 뭐예요? 숨은 의미야?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질문을 했어. 교수가. 근데 숨은 의미를 학생들은 찾으려 했고 정답은 눈에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역접이긴 하죠. 자, 그래서 다시 볼까? 자, his back is to us. 야, 그의 등은 우리를 향해 있어. He is standing near the shore. 그리고 그만 서 있는 중이야. 어디에? 해안가에 서 있는 중이야. There is a blue sea, an emerald sky. 그리고 파란 바다가 있고 거대한 하늘이 있어. Why didn't we see it? 우리는 그걸 왜 못 봤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이시 가리키는 거야. 이거 앞에 나온 이 문장들 아니야? 이거 뭐예요? 똑같이 반복. 그럼 위에서의 it과 밑에서의 it은 완전히 다른 it이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리고 so as not to bias us, she posed the question without revealing the artist or title of the work. 그러니까 야, 우리에게 얘는 편견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작품의 작가나 제목을 밝히지 않고 질문을 제시했었던 거네. 뭐라고? 야, 뭐가 보이냐고. 그치? 자, impact. 사실 it was Caspar David Francis the Monk by the Sea. 캐스퍼 지랄지랄의 작품인 그 수도승이래요. 바다 옆에 수도승. 이런 작품이래. 이걸 알려줬으면 학생들한테 뭐가 보이니 했을 때 이렇게 보인다고 얘기했죠. 근데 자, to better understand your world. 그러니까 이 말이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으로 보면 다시 the better and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뭐를? your world. 당신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보다는 뭐 하래. 자, rather than이 있어. 그러면 rather than 도생이 뭐라고 했어? 역접이잖아. 역접. 그러면 우리 역접에서 봐봐. 요 내용이 지금 뭐냐면 힌트의 근거로 쓰인 거야. 역접이면 이 내용의 정반대가 이 내용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내용을 읽어볼까? 뭐 하기보다는 than guess at
what you think you are supposed to see. 해석해봐. 응? 야, 추측하기보다는 이거래. 뭘 추측하는 것? What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것. You are supposed to see. 네가 그거라고 가정하는 걸 생각하는 거. 즉,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봐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추측하는 것보다 뭐 하라고? 반대에 있는 거 하라고. 그럼 이거 다시 생각해보자. 여기서 뭐 하는 게 맞겠어? 여기의 내용의 반대의 것을 하래. 이거 하래, 이거 하래. 요 내용은 이거야, 이거야. 1번, 2번. 1번이야, 2번이야. 이 내용은 1번이지. 그럼 반대의 내용은 뭐야? 눈에 보이는 것. 그냥 표면적인 것. 그럼 우리가 여기에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표면적인 걸 하라는 거네. 자, 그러면 1번이랑 5번 중 뭐가 맞는 것 같아? 1번이 맞는 거겠지. 그래서 정답이 1번. 1번 한번 다시 읽어볼까? 자, consciously acknowledge what you actually see. 그러면 지식인데 뭐? You actually see. 네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지식. 밑에 5번가 analyze. 분석하세요. 분석하래. 뭐를? The answer. 대답에 대해서. From 뭐 various perspective. 다양한 관점으로. 둘 중에 뭐가 맞는 것 같아? 1번이지. 얘는 오히려 뭐야? 같은 말이잖아. 우리는 letter 되니까. 그러면 다시 봐봐. 쌤이 빈칸에 관련해서 몇 가지를 얘기할 건데 만약에 빈칸에 뭔가 is가 있어. is. 그러면 쌤이 전에 말했지. A is B는 A랑 B랑 뭐야? 동격. 그러면 너가 찾아야 되는 건 뭐? B를 읽으면 돼. 그러면 A에 대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다시. 그러면 letter 된인데 이거는 뭐? 역점. 역점이라는 거는 빈칸과 뒤에 내용은 뭐예요? 반대돼야 돼. 그러면 너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글이 있어. 그러면 요거를 읽고 이해해야 돼. 이 말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 이 말이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에 글을 읽어야겠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키워드 정리하면서. 이해가? 그러면 봐봐. 정리를 했다. 그러면 이 말이 이거니까 역점이니까 이게 정답이네. 그럼 너가 찾아야 할 건 요걸 찾아야 돼요. 이해해? 빈칸이라고 하는 게 꽤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나왔던 단서들을 가지고 풀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 쌤이 이렇게 할게. 이거 꽤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 꽤 어려웠어. 근데도 잘 풀었네. 그러니까 빈칸 문제가 맞아요. 어렵긴 한데 천천히 우리가 근거를 찾겠다고 두고 문제를 풀면 풀 수 있어. 쌤이 아까 너한테 칭찬했던 건 뭐냐면 1번 아니면 5번이라고 했다는 거는 그래도 글은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해야 될 건 글을 이해하고 나서 다시 근거들을 가지고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빈칸이라고 하는 게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자, 일단 오늘 요까지인데 그 다음 시간에 쌤이 순서 문제들 좀 해볼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뭐 우리들만의 비밀이야. 순서 문제를 좀 할까 싶어요. 그래서 뭐 다른 거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어. 잠깐만 숙제를 줄게. 선생님. 네. 그 다음 주에요. 일요일 말고 토요일에 왔는데요. 왜? 그 여행 가서 일요일 만들 것 같아요. 누구랑? 가지고 가중이 어쩔 수 없이. 어디? 대모도. 대마도가? 네. 아는 사람도 얼마 전에 대마도 갔다. 대마도 가서 주의사항 얘기할게. 그 식당 앞에 그런 표지도 있어. 한국인 출입금 이거 있죠. 들어가지 마. 들어가자마자 욕 먹는데 내 친구 들어갔다가 이제 쌍욕 먹고 쫓겨났대. 두 번째는 큰 소리로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가 되게 조용조용한 나라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특히 큰 소리 얘기하면 욕 먹기 쉽지 않아. 그렇지? 조심해. 특히 쌤도 옛날에 후쿠오카 부모님이랑 갔을 때 부모님들 특히 대구 사람들 특히 이러잖아. 우리 엄마 특히 그랬어요. 그래서 쌤 내가 맨날 했던 거는 가서 우리 엄마 자제 지키기야. 엄마 아니야 엄마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거니까. 자 다시 숙제 우리 단어 몇 가지 했노? 44부터 47 했네. 그럼 48부터 51까지네. 51까지 하시고 모의고사를 좀 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절 공부해 보세요. 알겠죠? 절 공부 좀 다시 더 해오시고 오늘 선생님이 나눠줬던 프린트물 뒷 문장들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너의 한마 모의고사 공부 좀 했었어? 뭐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네, 이거 문제 좀
좀 발전이 보여?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때까지 쌤이랑 했던 거 있지. 그거는 이거예요. 진짜 싹 고난도 문제는 안 통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러면 싹 고난도 빼고 네가 맞춘다고 했을 때 그래도 안전하게 70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빈칸까지 같이 할 거리면 그래도 좀 동반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자 어쨌든 요거 두 개도 선생님이 지금 PDF 파일 올릴게요. 언니 단어 쳤어? 네.